앞에서 나온 체액성 면역과 관계된 항원항체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항체라는 것은 Y자 모양을 하고 있는 단백질인데요. 자, 이와 같이 생겼고요. 자, 그런데 그 끝부분에 두 개의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 이 부위가 특별하게 그 항원에 적합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입체적인 3D 구조, 단백질 구조로서 이 입체 구조가 딱 맞는 항원과만 결합하기 때문에 이것을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오른쪽에 보세요. 자, 항체 A와 항체 B와 항체 C가 있을 때, 자, 이 병원체의 와 실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녀석은 그 연결 부위, 그죠? 그 아까 결합 부위가 일치하는, 자, 열쇠와 자물쇠처럼 일치하는 아이만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봤을 때는 항체 A와 항원 A만 서로 결합되었죠. 자, 이렇게 특별하게 구조적으로 일치되는 항원과 항체만이 결합하는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뭐가 좋을까요? 얘네가 계속적으로 결합하면 자, 그 병원체가 덩어리가 커지겠죠. 덩치가 커지면서 바닥에 가라앉기도 하고 식균 작용으로 잡아먹히게 되기가 쉽습니다. 서로 다른 혈액형이 서로 섞였을 때 이런 적혈구가 엉켜서 덩어리를 만드는 그런 응집 반응이 있는데요. 이러한 응집 반응도 항원항체 반응의 일종입니다. 다음은 교과서 100쪽에 나와 있는 항원항체 모형으로 혈액형 판정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A형, B형, O형, AB형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ABO식 혈액형은요. 적혈구 표면에 있는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여기서 응집원은 항원의 기능을 하는 그런 적혈구 표면에 있는 항원인데요. 응집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A형은 응집원 A, B형은 응집원 B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O형은 뭘까요? O형은 응집원이 없다. 그리고 AB형은 응집원 A와 응집원 B를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때 이제 이런 항원에 대한 응집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혈액형마다. 자, A형일 경우에 응집원이 A일 경우에 이 혈액 속에 A형의 혈액 속에 응집소는 알파일까요? 베타일까요? 만약에 알파가 있으면 A와 알파가 짝꿍이 되어서 아마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알파는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A형 혈액형의 적혈구 표면에는 응집원 A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A형의 혈액의 국물, 혈장에는 응집소가 있는데요. 바로 알파가 아닌 베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집소 베타. 그리고 B형 같은 경우는 적혈구 표면에 B라는 응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형의 혈장에는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고요. 자, O형은 뭐라고 했어요? A와 B라는 응집원이 모두 없다라고 했습니다. X 없다는 얘기, X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럴 경우 얘는 응집소 알파와 베타를 모두 혈장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A형과 B형을 AB를 다 가지고 있는 AB형 같은 경우는 응집소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응집소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제 항원항체 반응을 통한 이용한 혈액형 판정을 할 텐데요. 자, 살펴봅시다. 자, A형 혈액과 항 A 혈청, 즉 응집소 A와의 반응을 본다면 자, 이때 응집이 일어나면 플러스, 응집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이너스로 표시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자, 한번 살펴본다면
응집소 알파가 이 혈청 속에 들어있다면 A와 반응할 겁니다. 응집원 A와 반응하겠죠. 그리고 응집원 A가 들어있는 A형과 AB형의 응집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겠죠. 응집원이 A가 없으니까. 자, 또한 자, 항비혈청, 즉 응집소 베타는 자, 응집원 B를 만날 때 응집이 일어나거든요. B가 있는 것을 본다면 자, B형과 AB형의 응집원 B가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응집소 베타와 반응해서 응집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응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혈을 할 때 소량의 수량만 수혈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예를 들어 A형인 사람이 B형에게 수혈을 할 수 있는가 본다면 자, 주는 사람 A형의 응집원 A잖아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알파라면 여기에서는 응집 반응이 일어납니다. 고로 수혈이 되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자, O형 같은 경우는 O형이 B형에게 줄 수 있는가? O형은 응집원이 없지요.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O형 같은 경우는 A형에게도 B형에게도 AB형에게도 모두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반응하는지 살펴본다면 이러한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응집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O형은 모두에게 줄 수 있고요. 또한 응집원을 둘 다 가지고 있는 AB형은 어느 누구에도 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선생님 주는 사람의 응집소는 중요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응집소는 일단 사이즈가 작은 데다가 상대방에게 줬을 때 그 상대방의 혈장에 녹아들어서 희석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매우 적습니다. 고로 주는 사람은 응집원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응집원이 받는 사람의 응집소와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응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수혈의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이때 응집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만 수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교과서 101쪽을 보시면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금 살펴본다면 자, 1차 면역 반응은 처음에 이제 항원이 들어 침입하죠. 침입하고 자, 그거에 따라서 중간 과정이 있었죠.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표면에 제출하면 그죠? 밖으로 내밀면 어땠어요? 자, 보조 T림프구가 가서 그 정보를 받아왔었죠. 인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인 경우에 B림프구가 이제 활성화되고 증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화가 시작되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었었고요. 이 형질세포가 자, 항체, 자, 들어온 항원 지금 A였죠? 이 항원 A에 맞는 항체 A를 드디어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 A를 무기 삼아서 항원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일어났죠. 이게 1차 면역 반응입니다. 처음 어떠한 병원체가 어떤 항원이 침입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 면역 시스템이고요. 자, 그런데 또다시 자, 항원 A가 2차 또다시 침입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자, 여기서 봤던 이번에는 기억세포가 기억하고 있었죠? 자, 증식하고 분화, 특별하게 기능이 특수화되면서 형질세포로 분화가 돼서 자, 항체 A를 다시 생성하게 되고 자, 들어온 항원 A를 제거하게 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첫 번째 1차 면역 반응은 일단 인식하고
또 정보를 받아서 B 림프가 증식되고 분화되고 그죠? 그리고 형제세포가 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이제 항체 A를 생성하는 속도도 느리고 그 다음에 소량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프상에서 표현한다면 자, 항체의 농도라고 표현했는데 양이죠. 자, 1차 처음 이제 항원 A가 몸 안에 침입했을 때 자,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어요. 잠복기 같이. 그 다음에 서서히 늘어가서 어느 정도 항체를 가지면서 자, 이제 항원을 제거하게 됐었죠. 근데 두 번째 이제 그 녀석이 침입했다라고 했을 경우는 보세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급속하게 잠복기 있어 없어? 없어. 바로 기억세포가 분화되면서 엄청난 양의 다량의 항체를 순식간에 만들 수가 있어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된 자세가 중요합니다. 공부도. 자, 첫 번째 1차 면역 반응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항원 A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의 그래프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서 양도 얼마만큼 이만큼씩이나 올라가서 자, 제거하는 일이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는 거죠. 백신이라고 하는 예방 접종. 그래서 자, 일부러 백신을 통해서 약한, 죽은, 사백신, 생배신, 약해진 그런 백신 세균을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 안에서 1차 면역 반응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독감 주사 같은 경우에 독감의 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몸이 이 면역 반응이 순식간에 이렇게 2차 반응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번에 항원 A가 아니라 만약에 이때 요 시점에서 항원 B라는 것을 또 다른 항원을 주사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자, 항원 A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었지만 B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죠. 왜? 항원 항체 반응은 특이성에 의해서 특별하게 개에게만 작용한다 했어요. 즉 항체 A는 항체 B에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항원 B를 주사하게 되면 역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인식하고 뭐하고 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서야 서서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래서 앞에 우리 항체 A를 만들 때처럼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항체 B를 만드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